향후 작업 공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변인 실을 통해 통지해 왔던 바와 같이 25일 토요일에는 제킹바지선과 세월호 간 연결되어 있는 인양와이어 66개를 25일 모두 분리한 다음 제킹바지선도 세월호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반잠수식 선박에 부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은 18시 30분 부양을 시작하였으며 약 3시간 만인 21시 15분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어 24시에는 반잠수식 선박의 남은 부분도 완전히 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정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기 전 필요한 준비 작업은 세월호 선체 내 유성 혼합물 배출, 리프팅 빈과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 제거, 반잠수식 선박 선미척 날개탑 제거,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 등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선체 내 유성 혼합물 배출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할 때부터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습니다. 3월 26일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배출되고 있는 유성 혼합물은 반잠수식 선박 갑판에서 모두 회수되고 있어 바다로 흘러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천공 등을 통한 유성 혼합물 회수도 검토하였으나 오늘부터 진행될 선체 고정 및 부력 탱크 제거 작업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현지가 아닌 목포 신항의 접안 및 거치 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체 고정 및 부력 탱크 제거 작업은 용접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다만 순수한 해수로 채워진 평영수 탱크는 천공 등을 통해 28일까지 배수할 계획입니다. 어제 16시 30분부터 진행된 리프팅 빔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제거 작업은 오늘 09시 현재 총 66개 중 40개가 제거되었으며 오늘까지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까지 이동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를 고정시키는 작업도 오늘 시작하여 이틀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29일 새벽 무렵에 파고가 최대 2.8m로 다소 높게 예보되고 있어 그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필요한 작업이 반잠수식 선박 선미에 달려있는 날개탑 4개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부양하는 동안 추가적인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력 탱크 역할을 하는 날개탑을 제킹바지선 2척으로부터 각 2개씩 총 4개를 가져와 반잠수식 선박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날개탑을 통해 필요한 부력을 원활하게 확보했으나 날개탑을 제거하지 않으면 육상에 거치하더라도 모듈 트랜스포트가 세월호 밑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자료상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개탑 제거 작업은 29일 착수하여 30일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는 세월호 선체에서 나오는 잔존유가 포함된 유성 혼합물로 인해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에서 온전한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나면 세월호는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약 105km를 이동하며 약 8시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월 30일 전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도착하면 고정되어 있던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분리하고 모듈 트랜스포트를 테스트한 다음 위치 조정을 통해 선체 밑으로 들어가서 세월호를 운반하여 육상으로 거치하면 모든 인양 공정이 종료됩니다. 이후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면 세월호 선체 주변에 작년 4월에 설치하였던 유실 방지 사각 펜스 내에
미수습자와 유류품 등에 대한 정밀 수색을 4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5일에 반잠수식 선박이 완전 부상하는 과정에서 선체 내 기름이 유출되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산되며 해경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상하이 살베지, 진도군 등에서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1시에는 반잠수식 선박 인근 선박에서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불교 등 4대 교단이 참여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는 종교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현장 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6시 기준 OWS 예보는 현장에 오늘 최대 파고 1.6m로 다소 높게 예보되었습니다만 현장 작업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내일 최대 파고는 0.8m로 예보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새벽 무렵에 최대 파고 2.8m로 다소 높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이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나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기상 예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빌라이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특이점이 있는지, 언제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방향타가 지금 꺾인 각도가 언론마다 다 다른데 정확히 몇 도가 꺾여 있는 건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스테빌라이저는 선체 좌우 2개 설치되어 있었고 선체 좌측의 스테빌라이저는 저희들이 리프팅 빔 설치 과정에서 지작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다음 지금 목포 신항 세월호가 거치될 예정인 목포 신항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테빌라이저 제거를 할 때 잠수사가 카메라 촬영을 계속하였습니다. 필요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타가 몇 도 기울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향후 선체조사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이 네, 내일 학교에서 본회의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좀 어떻게 되는지, 미수습자 쪽에서도 그 추천인원 다 정해졌고, 국회 쪽에서도 정해졌는지, 내일 그냥 의결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사위원은 유가족 측에서 3명, 국회에서 5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정부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정확히 파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절차가 아닌 것 같으나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8일 또는 30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28일 할지 30일 할지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인물하면 성공을 나중에 작업을 하긴 하셨는데 그 이후 당시사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몇 개 정도 뚫어야 할 거를 보시는지 전체적인 얘기는 알려주시고요. 그 선체 침몰이 있던 지점에 해전을 수색하는 작업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침몰 구역에 대한 해저면 수색은 제가 말씀드리고 천공에 대해서는 인양 추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월호 선체 주변 200m, 가로 200, 세로 160, 높이 3m의 유실 방지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저희들이 선체 밑에 리프팅 빔을 깔기 위해서 선수를 약간 좀 들어 올리는 과정도 있었고 또 선미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유실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설치하였고 저희들이 총 그 수색 구역을 40m 가로 40, 세로 20m 총 40개 구역으로 나눈 다음 위에서부터 그 작업 그 단위 구역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쭉 해서 수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 수색구역 선비측 부분 2개의 단위 구역에 대해서는 2차로 종방향으로 다시 한번 수색을 할 계획이고요. 결론적으로 특별 수색구역은 작업 속도가 일반 구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더 꼼꼼히 수색할 계획이고 또 종방향과 아울러 행방향으로 2번 크로스하기 때문에 일반 구역에 비해서 약 4배 정도의 수색 강도를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공에 대해서는 예,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이철조 해양수산부 세월호 인양 추진 단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작업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목포 신항으로 언제 출발할 것인가였는데 이르면 30일입니다. 30일 전후에 출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 해야 할 작업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리면서 들어갔었던 부력 장치의 하나인 모양인데 이 날개탑을 제거하는 작업도 아직 남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유성 혼합물 제거 작업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네. 아직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계하기 위한 이 상하이 산립에 대해서 그런 공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하는데 크게 나누면은 우선 선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 공정, 그다음에 바지 선박, 화이트 마린에 대한 공정, 그다음에 이제 또 고박 와이어 장치에 제거 대한 작업도 고박 있고요. 장치 부분. 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인양에 들어갔던 양쪽에 33개, 66개 중에서 현재 한 40개 정도 했다고 하니까 네. 나머지 그것도 좀 정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자, 내일 모레 29일 새벽에는 파고가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필요한 작업들을 충분히 마치고 이르면은 30일쯤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현장에는 최대 파고가 1.6m 정도로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고박 작업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작업들이 이 파고의 영향은 많이 받지 않는 모양이죠. 당연히 파고의 영향을 받죠. 받는데 1.5m나 1.6m 그 정도는 저 톤수 무게하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의 데미지 정도는 파고는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좀 파고가 상당히 높으면은 작업도 여기서 하지 않고 육지로 더 이동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상 상황이 아까 기상관계 정확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금 기상의 조건에 안에서 지금 작업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고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지금 이제 화이트 말린 같은 경우 목포 신항으로 9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 파고면은 그 이동 자체도 그 제한을 받는가요? 네, 현재 파고에 관한 이제 화이트 마린이 영향 주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량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파고가 높아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에 3 내지 5m 이런 큰 파요, 이건 대형이 폭풍에 가까운 파고거든요. 그건 경우는 힘들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현재 상황이 예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목포 신항으로 이제 세월호가 옮겨질 부두가 철제 부두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철제 부두로 이동하는 그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목포 신항의 철제 부두는 일단은
화이트 마린에 있는 세월호를 육상에 올려준 부두가 철제 부두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치대 기능으로 인근에 가까운데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거치대 기능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치대 기능에 이동하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월호를 화이트 마린에서 육상에 올리는 이거의 공사 중에 하나의 또 마지막 고난의 작업이 필요한 장소가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세월호가 있는 현장에서 목포 신항까지 90km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직선 거리로 90km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동 거리는 한 105km 정도라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10km 넘는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빠른 속도 아닌가 싶어요. 한 10km 정도 된다면은 낫으로 보통 바다에서는 낫으로 계산하는데 한 6 내지 7나트 그 정도 7나트를 넘지 않는데 그 정도인데 뭐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아마 보통 자동차 속도로 보시면 한 10km 다닌다면 아주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현장에서 또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지금 세월호가 원래 있었던 그 사고 이역 부분 거기에 이미 작년부터 유실 방지 펜스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특별 수색 구역을 또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수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파고도 뭐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걱정입니다. 이게 수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표 내용에서 우리 실종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수중 사항은 깜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상황 하에서 음향 장비도 설치하고 사람도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그거를 좀 더 세밀하기 위해서 200m, 160m 폭이 뭐 3m인가 5m인가 그렇죠? 이제 그 세 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를 40개로 세분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개로 세분화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정밀 탐색 방법이거든요. 소중에서 우리가 고려 청자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섹터를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고 특별히 선미 있는 부분이 실종자 나머지 미수습자가 많이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에서 충격에 의해서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지역을 특별 또 탐색 중점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요걸 2번 이상 반복해서 하겠다.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은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아주 꼼꼼하게 수중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시야가 전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더듬다시피 해서 수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나요? 당연하죠. 수심이 한 10m 내려가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지금 목포 진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한 15m 이렇게 해도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제 저 정도 깊이의 탐색 구역에는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난 세월호의 모습도 잠시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상태인가요? 세월호 지금 현재 상태가요? 현재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월호가 화이트 말에 탑재해서 이런 상태 무게 중심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탑재 말에는 이거는 인양 준비가 다 돼 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은 이동 준비가 돼 있다. 인양을 완료돼서 이제 탑재까지 완료돼서 이동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요. 현재 저 상태에서 특별히 변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포 신항에 가서 내려오는 그것만 작업하면 이 세월호 인양의 전체적인 큰 프레임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가 선체가 올라가 있는 이제 반잠수식 선박의 이름이 화이트 말린입니다. 자, 이게 글쎄 애초에는 글쎄 인양 작업 중에 갑자기 이제 이게 임차가 돼서 이 현장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반잠수식 선박을 이용할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얼마든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레인에 대한 인양 공부할 때는 예. 플로팅 도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점 선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플로팅 독이요. 예, 플로팅 도크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리프팅 잭 바지를 이용해서 인양을 해서 예. 이제 화이트 마린이 이제 그게 필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화이트 마린의 원래 기능은 보통 일반 도구에 가면은 경비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 예를 들면 스크루를 바꾼다든가 예. 밑에 선점벌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물에 예. 한번 도구 들어갔다. 그 경비를 또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 부두에서 예. 배를 26m가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원장이. 예. 거기서 배를 올려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런 배거든요. 네. 그 공법을 요게 이 세월호 인양하는데 공법을 적용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화이트 말린 같은 저런 반잠수식 선박은 선박을 수리하거나 이럴 때 주로 이제 사용했던 그런 네, 거네요. 기본적인 게 이제 수중 도크입니다. 아, 수중 도크.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수중 도크다 이렇게 네,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 기능이 주 원칙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가까이에서 세월호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요, 가장 관심을 가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방향타거든요. 네. 이 방향타가 우측으로 뭐 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5도에서 한 10도 정도 휘어져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네네네. 동그라미 부분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자, 저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게 지금 문제입니다. 네. 이제 많은 생각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잠정적인 침몰 원인의 규명을 해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이제 이 복원력이 아주 약한 선박이 항해하다가 급선회하면서 내부에 있는 적합물이 한쪽에 쏠림 현상으로 복원력의 기울기가 이제 예. 약해졌다 해서 침몰됐다 하는 것이 잠정적인 원인으로 그렇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조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저거 조타기 유심히 봤습니다. 조타기 현재 위치를 정확히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스크루가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여기 보일라 모르는데 예. 예, 스크루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요 스크루는 앞으로 가게만 만드는 힘이고요. 예. 네. 그 힘을 요 조타기로 방향을 틀어주면 오른쪽 가면 오른쪽하고 왼쪽이 그 기능입니다. 예, 예. 그 기능이 약 한 15도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15도 정도면 상당히 많이 돌린 아닙니다. 겁니까? 보통 훌 있고 15도 그걸 예. 스탠다드라고 완전히 돌리는 거는 몇 도까지? 훌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훌이요? 20도, 20도 정도? 배마다 좀 틀립니다. 아, 예, 네. 예. 배마다 틀립니다. 전통하고 상선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라다가 우리는 이제 보통 할 때는 라다라고 하죠. 키죠. 라다. 예, 예, 근데 여기 나오기가 방향타라고 하는데 방향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방향타를 이렇게 이용해서 배를 돌리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세월호가 인천 출항할 때 한 2시간 정도 또 늦게 출항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고 당일 날. 그러면서 갈 때 이제 쭉 내려오면서 여기 협소를 통과할 때 아마 속도를 평상시도 이제 상선들은 그 빠른 속도로 갑니다. 예. 그래서 최대 속도를 막 갖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속도를 얼마큼 썼느냐. 그렇겠죠. 그리고 방향타가 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틀어지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 예. 하고 그것이 이제 내부에 있는 적합물의 쏠림 현상의 원인이 제공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이제 크게 나눠 보면은 과적 또는 이제 급변침,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급변침, 그 방향 전환에 있어서 지금 정도의 그 방향타의 각도를 봤을 때 급선회가 그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그냥 통상적인 선박은 라다 방향타를 수시로 한 번도 그냥 정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는 움직이고 것이 답니다. 항해한다. 그래서 그것이 침몰 원이라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침몰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속도와 조류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방향타로 인해서 배가 급선회를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그게 안에 내용물이 이제 쏠림 현상으로 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카이스트에서 일단 요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이죠. 저게 이제 인양하는 과정에서 방향타의 그 각도가 변했을 경우 또는 저렇게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중력에 의해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방향타는 절대 자별적으로나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를 움직이는 건 선교에 있는 조타실에서 키 이렇게 돌리는 이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선체 케이블이나 이렇게 하이드로론에서 유압 장치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후타실에 가 보면 거기서 방향타가 있는 위에 보면 후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타실에 보면 요 방향타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기아로 돼 있어요. 요 기아를 그렇군요. 예. 하이드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예. 이게 지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절대 자동적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지도 중력에 못합니다. 의해서나 아니면은 이제 침몰하면서 충격에 의해서나 이 방향타가 각도가 바뀔 염려는 없다. 그렇게 예,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충격에 의한 건 부사지면 부사졌지 예. 네. 일부러 트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반잠수식 선박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는 날짜는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정용현 해양과학기술연구원 자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